순열이 저번에 뭐였는지 한번 좀 생각해볼까? 우리 순열이 뭐였지? 순열? 왜 이렇게 어색하냐? 이게 칠판 수업 오랜만에 하는 것 같아. 순열이 뭐였지? 순열? 뭐라고? 줄 세우는 거. 근데 줄 세울 때 어떻게 줄 세워? 순서를 고려해서 나열하는 거 맞지? 그러니까 순열이라는 건 일단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내가 예를 들어 OP3이라는 걸 우린 순열이라고 할 거야 맞지? 우린 P를 이용해서 퍼뮤테이션을 해서 이 순열이라고 쓴다 했어. 그럼 이거의 뜻은 뭐야? 5명 중에 3명을 뽑아서 줄 세우는 거. 그치? 뭐라고? 5명 중에 5명 중 3명을 뽑아. 그치? 일단 뽑아. 그치? 5명 중에 3명을 뽑았어. 그럼 그 3명을 줄 세운다. 이게 순열이야. 맞지? 순열이라는 건 5명 중에 3명을 뽑아서 줄 세우는 거. 물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지만 어쨌든 우리 그 순열에 대입해서 뭐 이렇게 풀잖아. 예를 들어 뭐 그런 거 있잖아. 내가 뭐 있을까? 책이 5권이 있는데 책 3권을 읽을 거래. 순서를 고려해서 읽는 방법하고 하라면 이것도 이거잖아. 뭐 사람이 아니어도 그냥 우리는 이 순열을 그냥 이 예시로 하나 하면서 이런 예시들, 여러 가지 예시들을 다 이제 순열을 대입해서 좀 풀었죠. 그래서 순열이라는 뜻은 뭐냐면 이제 순서를 고려해서 푸는 거. 그래서 실제로 이걸 푸는 방법은 뭐였냐면 5명 중에 3명을 일렬로 줄 세우는 방법은 5부터 시작해서 쭉 곱할 건데 점점 작아지면서 몇 개까지 곱해? 3개까지 곱하는 거 맞지? 그래서 이렇게 푸는 거.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NPR이라는 거 어떻게 풀 거냐면 N 곱하기 N-1 곱하기 N-2 곱하기 하면서 쭉쭉쭉 하면서 얘가 총 R개가 곱해지면 된다 뭐 이런 뜻이었죠 맞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만 표현하면 정확히 표현이 안 되니까 우리 얘를 팩토리얼을 이용해서 표현하는 방법이 있었어. 우리 5팩토리얼의 뜻이 뭐였지? 5팩토리얼? 그치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라서 내가 느낌표 위에 1 있는지 내가 확인하라 했는데 확인해봤어? 확인했지? 거짓말하지 마. 너가 제일 거짓말 같아. 너 확인 안 했잖아. 왜 확인했다 거짓말해? 확인해봤어? 채연이? 진짜? 거짓말. 진짜 확인했어? 있어? 이때 있어? 이때 그치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서 1까지 곱하는 거 5부터 시작해서 1까지 곱하는 거 우리는 이제 5팩토리 5팩이라고 할 거라는 거 맞지? 근데 얘를 우리는 원래 정확히 뭐라고 하냐면 5P5라고도 하는 거지. 5명 중에 5명을 뽑아서 1로 줄 세우는 거 맞지? 맨날 이렇게 쓰다 보니까 너무 귀찮아서 얘를 간단하게 그냥 5팩토리얼로 쓴 거야 맞지? 그래서 우리 이제 NPR을 또 뭐라고도 쓸 수 있냐면 이렇게 쓸 수 있다고. NPR이라는 건 N팩분의 N-R팩이라고 해도 돼. 그치? 무슨 말이냐? 너네한테 OP3이 뭐냐 그러면 OP3은 5팩토리얼 분의 요거에서 요거 뺀 2팩토리얼이라 해야 된다고. 그치? 얘가 얼마야?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고 걔를 2팩토리얼 2 곱하기 1로 나누는 거지. 그래서 얘가 나눠지니까 3개만 남는구나 이런 느낌이었지. 그치? 그래서 우린 얘를 요렇게 쓸 수 있다라는 거를 기억을 해주면 됩니다. 알겠죠? 물론 당연히 좀 어렵긴 한데 솔직히 잘 나오진 않거든? 근데 요번에 조합에서 한번 나올 거야. 왜냐면 요걸 가지고 이제 그 유형 문제가 1개인가 2개 있어. 그래서 요걸 좀 기억을 해두는 게 좋아. 순열에서 나와 있으니까 한번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런 내용들, 그래서 순열에서 뭐 이런 거, 그 다음 뭐 특이한 거 얘기하자면 당연히 OP6이라는 건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하지. 5명 중에 6명을 줄 세울 수 없으니까, 맞지? 그럼 OP1이라는 건 얼마야? OP1 5인 거지, 맞지? 5명 중에 1명 뽑아서 줄 세우는 건 어차피 1이겠지. 그럼 OP0은 얼마야? 한 명도 안 뽑아. 0 아니죠. 1이라고 해줘야지, 맞지? 그럼 0팩은 얼마야, 0팩? 0팩도 1입니다. 한 명도 안 뽑는 거는 그냥 한 가지 경우다라고 기억을 해줘야 돼, 알겠지? 이런 내용들을 순열에서 배웠고, 문제는 뭐 너무 예시들이 많으니까 그거는 뭐 한번 기억을 해주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우리 이런 거를 순열이라고 한다. 그럼 이제 이어서 보면 이제 조합을 좀 풀다 보면 순열 느낌이 올 거야. 왜냐면 이 조합이랑 순열이랑은 한 끗 차이거든. 사실 이 조합을 구하는 게 더 뒤에 있으니까 왠지 조합이 더 어려울 것 같고 이런데 사실 조합이 먼저고 그 다음 순열이 탄생된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조합이라는 게 뜻이 순열을 니네가 순서를 나열해서 순서를 고려해서 나열하는 뜻이라는 게 느낌이 오잖아. 조합의 뜻은 뭐냐면 뽑는 거. 그냥 뽑는 거를 우린 조합이라고 할 거야. 무슨 말이냐? 내가 5명 중에 3명을 그냥 뽑기만 하는 거야. 내가 예를 들어 5명 중에 이렇게 3명을 뽑을 때 너 이 순서가 다르면 우리는 순열에선 그걸 다른 경우의 수로 봐주잖아. 근데 내가 예를 들어
야, 이 세 명은 오늘 나랑 밥 먹으러 가자 해서 내가 데려갔어. 그럼 순서 상관없잖아, 예를 들어. 그런 느낌이라고 하면 돼. 그래서 내가 얘네들을 그냥 뽑는 거를 우리는 조합이라고 할 건데, 그 조합이라는 거 우리는 기호로 C라고 표현할 겁니다. 얘 그 컨비네이션 피자 먹어봤어? 요즘 그런 거 안 먹어? 요즘 피자 제일 핫한 거 뭐냐? 파파존스 스파이시 치킨 렌치 먹어봤어? 파파존스 스파이시 치킨 렌치 어쨌든 컨비네이션 피자 컨비네이션의 뜻을 이용해서 C라고 할 거야. 컨비네이션이 그 조합이라는 뜻인가 봐. 선생님 영어는 잘 모르고 알겠지? 영어 선생님한테 가서 물어봐. 조합의 뜻이 뭔가 하면서 알겠지? 어쨌든 조합이라는 건 C라고 우리는 표현하고, 그래서 5명 중에 3명을 뽑는 걸 우린 조합이라고 할 거야. 그럼 이제 얘를 계산하는 법을 이제 구할 건데, 니네가 생각을 했을 때, 야, 순열이랑 조합이 있다? 순열은 5명 중에 3명을 뽑은 다음에 나열하는 거지. 그지? 3명을 뽑아서 나열하는 게 순열이야. 그럼 조합은 5명 중에 3명을 뽑기만 하는 거지. 그럼 뭐가 더 계산이 쉬울 것 같아? 당연히 조합이 좀 쉬울 것 같지 않냐? 그냥 뽑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뽑아서 나열까지 해야 되는 순열이랑 그냥 뽑기만 하는 조합이랑 비교했을 때 조합이 더 쉬울 것 같잖아. 근데 실제로 이 인간의 머리로는 조합을 계산할 수가 없대. 이게 실제로 그 사람의 머리로는 내가 5명 중에 3명을 뽑아야지 라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 근데 그거를 실제로 인간의 머리로 생각할 수가 없대. 왜냐면 뽑으면 자동적으로 순서가 정해져서. 이게 좀 약간 이과충들만 좋아하는 그런 내용이거든. 내가 5명 중에 3명을 뽑는 순간 순서가 이미 정해진 거야. 그지? 그래서 조합은 실제로 구할 수가 없어, 머리로는. 우리 인간의 상식으로는. 그 시간을 거스르고 생각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그걸 막 4차원까지 가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하여튼 그런 거 몰라도 되고, 어쨌든. 그래서 조합이라는 건 어쨌든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가 없어.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순열을 이용해서 조합을 한번 구해보자, 이거야. 무슨 말이냐? 잘 봐. 내가 5명 중에 3명을 뽑아서 줄 세우는 거는 5명 중에 3명을 뽑은 다음에 줄 세운 거지. 그러니까 2가지 액션을 해준 거잖아. 근데 내가 궁금한 건 뭐냐면 5명 중에 3명을 뽑기만 하는 게 궁금해. 그지? 그럼 내가 이걸 이용해서 뭐라고 쓸 수 있냐면, 잘 봐. 우리 5P3이라는 건 우리가 5C3을 그대로 계산할 수가 없어서 5 컨비네이션 3을 계산할 수가 없어서 얘를 이용하는 거야. 5P3이라는 거의 뜻이 뭐냐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지. 5명 중에 3명을 뽑아서 그 3명을 줄 세우는 거예요 라고 할 수 있는 거네. 그치? 우리가 아직 조합을 푸는 방법을 몰라. 조합을 푸는 방법을 실제로 너네가 계산할 수가 없어. 그래서 조합을 푸는 방법을 억지로 만들어낼 건데 어떻게 만들 거냐? 이 5명 중에 3명을 뽑아서 줄 세우는 순열이라는 게 5명 중에 3명을 뽑은 다음에 그 3명을 일렬로 줄 세우는 게 순열이었잖아. 그럼 난 5명 중에 3명을 뽑는 것만 궁금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얘를 일로 이항시키면 되겠지. 그래서 5명 중에 3명을 뽑는 방법은 5P3분의 3팩토리얼. 그래서 조합이 오히려 더 간단한 거거든요. 뽑기만 하는 거. 근데 그냥 뽑기만 하는 거 우리가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뽑은 다음에 나열한 걸 취소시킬 거야. 우리 경우의 수에서 취소시키는 거 약간 나누기라고 했잖아. 그치? 더 중복되는 거 이제 곱하기라고 하는 거고, 이제 나누기를 취소시키는 느낌이라 했잖아. 맞지? 그래서 3명 나열하는 걸 취소시킬 겁니다.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생각해 주면 돼. 그래서 실제로 계산할 때도 이렇게 계산할 거야. 자, 너네한테 예를 들어 만약에 4C2가 뭐냐고 물어봤어. 그럼 4C2를 만약에 실제로 계산해달래. 그럼 우리 얘를 어떻게 계산할 거냐? 얘는 4P2에다가 2팩으로 나눠야지 라고 생각할 거야. 4명 중에 2명을 뽑아서 나열한 다음에 2명 나열한 걸 취소시킨다라고 생각해 줘야 돼. 알겠지? 왜? 우린 조합을 그냥 머릿속으로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알겠지? 이렇게. 그래서 이걸 실제로 계산하는 방법은 4P2를 계산하는 방법이 뭐라 했냐면 4부터 시작해서 작아지면서 2개 곱하는 거니까 4 곱하기 3분의 얘는 얼마야? 2팩이니까 2 곱하기 1인가? 그래서 약분하니까 얼마? 6이다 이렇게 풀어주면 돼.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풀 겁니다. 그럼 너네한테 예를 들어서 7C2가 뭐냐고 물어봤어. 그럼 7C는 어떻게 계산하면 돼? 7명 중에 2명을 뽑아서 나열한 다음에 2명 나열한 걸 취소시키면 되겠지. 그치? 그럼 얘는 얼마야? 7 곱하기 6분의 2팩이니까 21입니다. 이렇게 풀어주면 되는 거야. 그럼 너네한테 한번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볼게. 잘 봐. 내가 7명 중에 2명을 뽑아서 뽑은 거랑 내가 7명 중에 5명을 뽑는 거랑 경우의 수가 같을까 다를까? 내가 예를 들어 내가 오늘 치킨 기프트콘이 있어. 누구 한 명 주고 싶어. 내가 예를 들어 예원이를 주고 싶어. 야 예원아 너 잠깐만 일로 와서 내가 예원이 치킨 쿠폰 주면 너네가 싫어하겠지. 얘만 왜 얘만 챙겨줘 이럴 거 아니야. 그지? 채원이 막 욕할 거 아니야. 저 새끼는 쟤만 챙겨준다고.
그지? 그럼 내가 이런 생각 할 수 있잖아. 아, 예원이를 따로 부르는 것보다는 야, 오늘 너네 5명은 오늘 좀 먼저 가 라고 했어. 너네도 오씨 이게 웬 떡이냐 하면 또 좋다 갈 거 아니야. 오씨 오늘 보러 30분 만에 가라 그러네? 게이드 가면서 갈 거잖아. 그지? 그럼 예원이 남았어. 그럼 내가 예원이한테 기프티콘 주면 아무런 문제 없지. 근데 잘 생각해봐. 내가 예원이만 따로 불러서 기프티콘 주는 거랑 야 너네 5명은 가! 라고 하고 기프티콘 주는 거랑 어떨 것 같아? 너무 산으로 가나? 너무 산으로 가냐? 똑같은 거거든? 무슨 말이냐면 내가 100명 있어. 100명 중에 2명을 뽑는 거 순서 나열하는 게 아니야? 100명 중에 2명을 뽑는 거랑 100명 중에 98명을 뽑는 거랑 그 경우 수가 똑같다고. 잘 이해가 안 가겠지? 한번 해볼까? 잘 봐. 내가 7명 중에 2명을 뽑는 경우의 수가 이거라며. 그치? 그럼 내가 7명 중에 5명을 뽑는 경우의 수도 얘랑 같을까라고 생각을 해본 거야. 그치? 같을 것 같아. 왜? 내가 예를 들어 이 6명 중에 야, 이 2명 고르는 거랑 이 6명 중에 이 4명 고르는 거랑 똑같거든. 이 6명 중에 2명을 고른다라는 건 이 4명을 배제한다라는 거잖아. 그럼 반대로 이 6명 중에 4명을 고른다는 건 이 2명을 배제한다는 건 어쨌든 똑같은 경우거든. 한번 해보자고. 7시5라는 게 뜻이 뭐였냐면 7명 중에 5명을 순서대로 배열한 다음에 그 순서를 나열한 다음에 5명 나열한 걸 취소시키는 거지. 그럼 7P5라는 건 뭐야? 7부터 시작해서 점점 작아지면서 5개를 곱해. 그거분의 5팩이니까 5, 4, 3, 2, 1을 곱하겠지? 아이고. 그치? 약분할 수 있는 거 해보자. 그럼 5, 4, 3, 5, 4, 3 지울게. 여기 2랑 6이 약분하면 3이니까 얼마야? 21 똑같이 나오지. 그러니까 이게 7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이 조합이라는 건 되게 엄청난 그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요거야.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NCR은 NC의 N-R로 바뀔 수가 있어. 내가 예를 들어 100명 중에 98명을 뽑아야 되는 상황이 왔어. 그럼 100명 중에 98명을 뽑는 게 아니라 100명 중에 2명을 뽑는 거야. 왜? 실제로 이 계산이 더 더럽잖아. 작은 숫자를 한번 바꿀 수 있다고. 알겠지? 이거는 조합만 가능한 거야. 내가 7명 중에 2명을 뽑아서 나열하는 거는 7명 중에 5명을 뽑아서 나열을 하는 거랑은 달라. 그러니까 팩토리얼은 안 돼. 그치? 미안. 퍼뮤테이션은 안 돼. 그치? 순열은 안 돼. 근데 조합은 가능하다. 알겠지? 조합은 내가 7명 중에 2명을 뽑는 거랑 7명 중에 5명을 뽑는 거랑 똑같다 이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걸 좀 기억을 해줘야 돼. 그래서 조합이라는 건 우리가 이 숫자를 되게 크게 줄 때가 있어. 그럼 그 숫자를 조금 바꿔서 한번 풀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걸 좀 기억을 해주면 된다. 그래서 나와 있는 거 이미 다 설명한 내용이고요. 한번 보면.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나온 하나의 성질이 하나 있는데 잘 봐. 어떤 게 있냐면 니네 이거 한번 얘기해볼까? 너는 EC1이랑 EC2가 있대. 근데 EC1은 아니 EC0도 있지. EC0. 자, 이거의 뜻이 뭔지 한번 보자. EC0이라는 건 뭐야? 2명 중에 1명도 안 뽑는 거지. 그럼 2명 중에 1명도 안 뽑는 경우 수몇 가지일 것 같아? 그치, 얘도 한 가지야. 얘도 순열이랑 비슷해. 한 가지야. 한 명도 안 뽑는 한 가지야. 그럼 2명 중에 1명 뽑는 경우 수몇 가지야? 2가지. 2명 중에 1명 뽑는 거. 2명 중에 1명 뽑는 거잖아. 어차피 나열을 할 필요도 없고 1명이니까. 그럼 2명 중에 2명을 뽑는 경우 몇 가지야? 한 가지였지. 얘랑 당연히 같아야지. 그치? 아까 설명한 거잖아. NCR이랑 NCR N-R이랑 똑같다라는 거. 그치? 그럼 또 생각을 해보자. 내가 3C0이랑 3C1이랑 3C2랑 3C3이 있대. 내가 3명 중에 하나도 안 뽑는데 그럼 몇 가지? 한 가지. 그럼 3명 중에 1명을 뽑는 경우 수 몇 가지야? 그치? 그럼 3가지겠지. 그럼 3명 중에 2명을 뽑는 경우 수 몇 가지야? 그치? 여기서부터 너네가 슬슬 좀 헷갈리기 시작하지? 근데 해봐. 생각을 해봐. 3명 중에 2명 뽑아야 돼. 얘랑 얘, 얘랑 얘, 얘랑 얘. 순서 고려 안 하니까 3가지잖아. 맞지? 3가지. 3명 중에 3명을 뽑는 경우의 수는? 한 가지겠지. 3명 중에 3명 다가 데려오는 거니까 그냥 한 가지인 거지. 맞지? 이렇게 되는 거야. 맞지? 또 한번 해보자. 내가 4명 중에 1명도 안 데려오고 4명 중에 1명 데려오고 4명 중에 2명 데려오고 4명 중에 3명 데려오고 4명 중에 4명 데려온다고 해보자. 자, 4명 중에 1명도 안 데려오는 경우의 수 몇 가지야? 한 가지. 4명 중에 1명 데려오는 경우는? 4가지. 4명 중에 2명 데려오는 경우는 몇 가지일까? 6가지. 이건 계산하기 좀 어려우니까 해보자. 얘 팩토리얼 퍼뮤테이션 바꾸면 4P2분의 2팩 이렇게 바꾼다 했어. 그치? 4P가 뭐야? 4부터 시작해서 점점 작아지면서 2개고 2팩토리얼. 약분하니까 얼마? 6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4C3은? 생각해봐. 4개 중에 3개를 고르는 방법은 4개 중에 1개를 빼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 너 빠져 하니까 4가지 똑같은 거잖아. 그치? 그래서 4가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랑 똑같을 수밖에 없지. 그치? 그 다음에 4개 중에 4개를 뽑는 경우는
한 가지. 요 정도까지만 해볼게. 잘 봐. 여기서 너네가 좀 느껴지는 게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뭐가 혹시 보이니? 혹시 뭐가 보여? 아무것도 안 보이나? 여기 또 해줄까? 1C0 1C1 얘는 한 가지, 얘는 한 가지. 혹시 뭐가 보이나? 안 보이나? 보여? 뭐가 보여? 뭐가 보여, 예은아? 보이지? 뭐가 보이는데? 뭐가 보여? 승민아, 뭐 보여? 옛날에는 왜 이런 쓸데없는 짓을 하나요 하겠지만 옛날에는 다 이런 걸 하면서 수학자들이 이제 막 한 거라고, 뭔가 발견해낸 거라고. 얘랑 더했더니 얘가 나왔네. 그지? 얘랑 더했더니 얘가 나왔고, 얘랑 더했더니 얘가 나왔어. 얘랑 더하면 또 얘가 나오고, 얘랑 더하면 얘가 나오고, 얘랑 더하잖아? 4C3, 4C4잖아. 그럼 4C0, 4C1, 5C0, 5C1, 2, 3, 5C4는 분명히 5일 겁니다. 5명 중에 4명을 뽑는 거는 1명을 빼는 거랑 똑같으니까 너 빠져 5개 맞잖아. 그지? 요 느낌? 그래서 요렇게 더한 거는 요거야. 근데 얘가 얼마냐? 얘는 5C3이야. 5C3은 10이야. 이렇게 돼. 이게 솔직히 지금은 별로 안 중요하거든? 이게 언제 중요해지냐면 고2 때 다시 중요해져. 근데 지금도 나와 있긴 해. 여기 4번 내용에. 근데 당연히 이렇게 기호로 하면 너네가 기억을 못해. 그래서 난 그냥 이렇게 기억을 해줄게. 잘 봐. 지금 위에 있는 거 이 두 개를 더해서 그 다음 여기 나오는 거잖아. 위에 있는 거 이렇게 두 개 더해서 그 다음 여기 나오는 거잖아.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3C2 더하기 3C3이 3C2 더하기 3C3이 4C3이 돼야 된대. 그래서 난 이렇게 기억할게. 3층 2호 3층 3호를 더하잖아? 그럼 그 다음 층에 큰 숫자 들어와. 라고 그냥 기억할게. 그냥 말로 기억하는 게 그냥 가장 좋아서, 근데 뭐라고 하기가 좀 애매해서 그냥 302호, 303호 뭐 이렇게 했었거든. 그냥 3층에 2호, 3층에 3호를 더하잖아? 그럼 4층에 3호가 나와. 자, 무슨 말이냐? 잘 봐, 너네한테 7C3 더하기 7C4가 뭐냐고 하잖아? 그럼 7C3하고 7C4를 숫자를 구해서 둘이 더하는 게 아니라고. 연속된 두 개의 호수를 더하라 그러잖아? 그럼 그 다음 층에 숫자 큰 거 이렇게 기억해주면 돼. 그래서 84만 계산하면 된다 이거야. 알겠지? 그냥 이렇게 기억해놔도 충분하거든. 잘 봐, 너네한테 11C5 더하기 11C4가 뭐냐 그럼 뭐가 되는 거야? 12C5가 되는 거지. 그 다음 중 숫자 큰 거 라고 기억을 해주면 돼. 알겠지?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게 그 내용인데 당연히 기호로 기억하면 좋긴 하겠지만 그냥 말로 기억해놔도 됐다. 알겠지? 이걸 나중에 우리가 배울 거야. 나중에 배우긴 할 텐데 이걸 파스칼의 삼각형이라 하면서 배우거든. 이 삼각형 모양이 이루어진다 해서. 그래서 그때 가서 배울 텐데 지금은 그냥 요게 이렇게 되는구나 하고선 요런 성질이 있구나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 알겠지? 이게 아마 한 문제인가 두 문제 정도 있을 거야 여기. 그래서 내가 한번 설명을 하긴 한 거거든. 그래서 기억을 해놓으면 된다. 알겠지? 그래서 이걸 우린 조합이라고 한다. 그래서 조합의 성질들 여기 있는 거 또 한번 다시 읽어보면 야, 당연히 아까 얘기한 거 NC0이라는 거 얼마야? 내가 N명 중에 한 명도 안 뽑아. 그럼 몇 가지야? 한 가지겠지. 그럼 NCN이라는 건 얼마야? 그치, 얘도 한 가지야. 5명 중에 5명을 뽑는 것도 한 가지야. 근데 여기서 너네가 주의해야 되는 게, 야, NPN은 얼마야? 얘 한 가지야? 아니야, 얘는 N 팩토리얼이야. 맞지? 얘는 5명 중에 5명을 다 줄 세우는 거고, 얘는 5명 중에 5명을 뽑기만 하는 거니까 한 가지야. 그래서 이제 조합이랑 이제 순열이랑 너는 정확히 구분을 좀 해줘야 돼. 알겠지? 그게 좀 헷갈릴 거야. 알겠지? 당연히 순열을 좀 한 지 오래됐기 때문에 너네가 좀 까먹긴 할 텐데, 기억을 좀 해주셔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여기 또 보면, 여기 1번만 한번 정리해보고 넘어갈게. 1번에 뭐라고 나와 있는 거냐면 우리가 팩토리얼이라는 건 아까 팩토리얼이네. 퍼뮤테이션이라는 건 MPR이라는 건 내가 M팩분의 M-R팩이라고 쓸 수 있다고 했지. 그치? 위에 M팩분의 요거 빼기 요거 팩토리얼. 그치? 그럼 우리 NCR이라는 건 NPR분의 R팩이라고 쓸 수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럼 내가 얘를 이렇게도 쓸 수 있겠네. NPR은 이렇게 쓸 수 있으니까 N-R 팩토리얼 분의 N팩 에다가 여기 R팩 이렇게 쓸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우리는 얘를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걸 좀 기억을 해줘야 돼.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이 그 내용이야. 1번. 이것도 마찬가지로 문제 유형 중에 하나가 있는데 솔직히 너네한테 별로 중요하진 않아. 근데 있으면 하나 보여줄게. 알겠지? 그래서 이걸 기억을 해두면 된다. 요거 두 개.
당연히 기억하기 어렵겠지만 책을 보면서라도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지금은 솔직히 너네한테 별로 중요한 내용은 아니야. 그래서 조합도 문제를 한번 볼게요. 자, 다음 보면 등식 유놈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n의 값을 구해달래. 잘 보면 얘는 지금 연속된 두 개의 호수가 아니야. 층이 달라. 맞지? 그럼 어쩔 수 없어. 그냥 계산할 거야. 그럼 NC2라는 게 뜻이 뭐냐? NP2 분의 2팩. 그지? 그 다음에 제 더하기 얘는 뭐야? N-1C2 분의 2팩 이렇게 되는 거네. 그지? 그럼 얘는 이거는 얼마네? 아 이거 C라고 했네. 그냥 얘는 뭐래? N 플러스 2P2 분의 2팩 이렇게 되는 거네. 그지? 근데 어차피 2팩은 다 똑같잖아. 2팩 다 나눠버리자. 다 곱해버리자. 이렇게. 그지? 그럼 NP2라는 게 뜻이 뭐야? N부터 시작해서 점점 작아지면서 2개 곱하는 거니까 뭐야? 이렇게. 얘는 N-1부터 시작해서 점점 작아지면서 2개 곱하는 거니까 얘는 N 플러스 2부터 시작해서 점점 작아지면서 2개 곱하는 거니까 이렇게 하면 되지. 그럼 전개해보면 그냥 2차씩 나오겠네. 전개하면 뭐야? N제곱 마이너스 N N제곱 마이너스 3N 플러스 2 N제곱 플러스 3N 플러스 2 N제곱 하나 지워지나? 그럼 여기 N제곱 마이너스 4N 플러스 2는 3N 플러스 2네. 넘어가니까 뭐야? N제곱 마이너스 7N 7N은 0인 거네. 그럼 N을 묶으니까 N 마이너스 7인 거고 N은 얼마? 0이거나 또는 7이거나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자연수 N이라 했으니까 당연히 7이겠네. 그치? 말이 안 되잖아. 0명 중에 2명 뽑는 건 말이 안 되잖아. 맞지? 이런 느낌. 다음 2번. 다음 요거에 증명을 해달래. 아까 내가 설명했지. 내가 4명 중에 1명을 뽑는 거랑 4명 중에 3명을 뽑는 거랑 똑같은 경우라고. 맞지? 뽑는 거는. 맞지? 그래서 그 내용이 지금 나와 있는 건데 이걸 한번 증명을 한번 해보라 이거야. 근데 그 증명을 할 때 아까 그 조합의 정의를 이용해서 좀 쓸 겁니다. 지금 보면 NC N-1이라 N-R이라는 건 다시 NC N-R이라는 거 우리가 뭐라고 쓸 수 있냐면 이렇게 쓸 수 있다고. NP의 N-R분의 N-R팩 이렇게 쓸 수 있어 일단. 오케이? 그럼 우리가 NP N-R이라는 건 잠깐 여기 적어놓을게. NPR이라는 거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다고 했냐면 N팩분의 N-R팩이라고 쓸 수 있다 했어. 그럼 이제 볼게. NP N-R 퍼뮤테이션은 N팩분의 요거에서 요거 빼니까 뭐야? R팩이네. 요거에서 요거 빼니까 R팩. 그 다음 여기 앞에 N-R팩이 있었네. 이렇게. 그래서 가자리에 들어갈 건 뭐야? N-R인가 봐. 그래서 R팩. 그지? 그럼 나 자리에 들어갈 건 뭐야? 정리하니까? R팩이네. 나가 R팩이네. 끝났네. A씨 뭐야? 이게 다네. 그지? 이렇게 정리해주면 되겠네. 맞지? 이렇게. 요거 이용해서 풀어주면 돼. 다음. 한 번만 더 볼까? 어려워할 테니까 분명히. 자, 다음 보면 이것도 볼게. 다음 요거가 성립함을 증명해달래. 맞지? 얘도 보면 그냥 하는 대로 하면 돼. 자, 우리가 NCK라는 거 어떻게 쓸 수 있냐? 지금 보면 다시 NPR을 이렇게 쓸 수 있다 했지? 그럼 우리 NCR은 NPR분의 N-R, 아이씨, 미친놈. R팩이라고 쓸 수 있다 그랬어. 그치? 그럼 얘를 계산하면 얘는 NPR은 요거니까 N팩분의 N-R 팩토리얼 여기 R팩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이제 정리해볼게. 잘 봐. 얘 일단 NCK부터 정리할게. NCK는 뭐라고 쓸 수 있냐면 여기 있는 거 이용해서 보면 돼. 그냥 N팩분의 K 팩토리얼분의 N-K 팩토리얼 이렇게 되겠네. 그치? 그래서 앞에 여기 나왔네. 그 다음 곱하기 그 다음 뭐야? N-K 팩토리얼분의 R-K 팩토리얼에다가 앞에 있는 것에서 뒤에 있는 거 빼니까 N-R 팩토리얼 이렇게 들어가겠네. 그래서 가자리에 들어갈 거 N-R인가 봐. 그지? 왜? 여기 보면 N-K 팩토리얼 여기 들어간 것처럼 요거에서 요거 뺀 게 여기 들어가야 되거든. 그죠? 그렇게 되는 거지. 그지? 그래서 얘네들을 계산해달래. 근데 계산했더니 분모가 통분이 됐네. 뭘로 통분됐어? K 팩토리얼 R-K 나 N-R 팩토리얼 이렇게 됐네. 그럼 얘를 보자. 얘는 지금 어떻게 된 거냐면 얘랑 차이가 얘는 뭐가 부족한 거냐?
n이랑 r이랑 얘가 이렇게 바뀐 거지. 얘가 n-k이고 이거 빡세네. 잘 봐. 보여줄게. 요거 다시 요거 정리하는 거 보여줄게. 잘 봐. 얘 어떻게 정리할 거냐? 얘 이렇게 쓸 수 있냐? 얘는 k 팩토리얼 곱하기 지금 n이랑 k 중에 누가 더 크냐면 n이 더 큰 거고 그 다음 r이고 그 다음 k야. 그지? 그럼 얘는 이렇게 되겠네. 얘는 n-k 곱하기 n-k-1 곱하기 n-k-2 이런 식으로 점점 가겠네. 아니 얘는 이렇게 안 할게. 얘를 이렇게 쓰면 안 되겠다. 얘는 그냥 n-k 팩토리얼 그냥 그대로 쓸게. 얘 분자를 다시 볼게. 분자는 n 곱하기 n-1 곱하기 n-2 곱하기 가서 n-r 곱하기에다가 n-k가 있을 텐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거지? n100 여기 이렇게 가야 되잖아. 요거는 갈 수 있는데 요거 n-k 팩토리얼 n100 n-r100 등장하고 n-k 팩토리얼 등장하겠지. 몇 개가 나는지 몰라. 이해가 써야 되니까. 아이씨. 미안해. 다시 할게. 이 곱하기로 연결되어 있는 거구나. 나 더하기인 줄 알았어. 곱하기네. 잘 봐. 그럼 이렇게 됐다. 별로 어려운 거 아니다. 미안. 곱하기야. 곱하기면 얘랑 얘랑 약분되네. 괜히 이거 통분하려고 막 노력했네. 곱하기가 약분되잖아. 맞지? 그랬더니 분모 어떻게 돼? k 팩토리얼 r-k 팩토리얼 n-r 팩토리얼 그냥 그대로 들어가네. 분자는 뭐 남아? n팩 남네. 얘네들 사라졌으니까. 그지? 더하기 하는 나 통분하려고 노력했네. 이렇게 돼. 그냥 얘를 이제 뭐야? 이렇게 이렇게 뭔가 쪼갰네. 근데 또 곱하기로 쪼갰지? 그럼 여기 들어갈 게 뭐냐 이건데 맞지? 지금 보니까 앞에 있는 거는 n-r팩 가져갔고 여기에 n팩 가져갔고 여기에 뭔가 곱해졌대. 그지? 곱하기 여기는 k 팩토리얼 가져갔고 여기는 r-k 팩토리얼 가져갔고 여기에 뭔가 곱해졌대. 그지? 근데 지금 보면 구성이 k 팩토리얼 여기 있지? r-k 팩토리얼 여기 있고 n-r 팩토리얼 있고 n팩 여기 있으니까 이거랑 똑같아야겠네. 그래야 약분돼서 이거랑 똑같지. 근데 지금 마지막 결론이 NPR로 풀렸잖아. 그럼 NPR로 풀려면 여기 N팩에 여기 뭐 들어가야 돼? NPR로 풀려면 여기 R팩이 들어가야 되네. 그럼 여기 R팩이 들어가면 여기도 R팩이 들어가면 되겠지. 그치? 여기 R팩이 들어가는 순간 얘는 NCR이 되는 거고 얘도 R팩이 들어가면 뭐야? RCK가 되는 거겠지. 그치? 뭐 이렇게 쓸 수 있다. 그래서 이거 좀 어렵긴 하거든 솔직히. 근데 이거 이용해서 여기 다 갖다 집어넣고 해야 돼. 알겠지? 이건 솔직히 앞에 책 보고 해야 되는 거니까 책 보고 이거 써놓고 이거 맞춰가면서 집어넣어야 돼. 그 방법밖에 없어. 솔직히 나도 이 증명을 외우고 있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푸는 거라서 이걸로 이용해서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가나다에 알맞은 거 찾아주면 될 것 같고. 다음 넘어갈게요. 자, 볼게요. 보통 좋아하면 솔직히 너네가 이 정도를 좀 알면 좋겠어. 다음 보면 어느 학교에서 합주반에서 연주자가 뭐 이렇게 있는데 플룻 연주자가 5명, 바이올린이 6명 있대. 그때 플룻 연주자 3명과 바이올린 연주자 2명을 뽑는 경우가 있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내가 플룻 연주자 중에 3명을 뽑아야 돼. 맞지? 근데 뽑기만 하는 거잖아. 순서 고려하는 거 안 하는 거잖아. 그럼 뭐라고 하면 돼? 5명 중에 3명을 뽑아. 근데 상황이 끝났어? 안 끝났어? 안 끝났어. 왜? 바이올린도 뽑아야 되거든. 맞지? 그럼 바이올린 몇 명 중에 몇 명 뽑아? 6명 중에 2명 뽑아. 근데 상황이 안 끝났으니까 당연히 곱으로 연결된 거야. 맞지? 그럼 5C3이라는 건 얼마일까? 5P 3분의 3팩이니까 뭐야? 5 곱하기 4 곱하기 3분의 얼마? 3팩. 맞지? 3팩 얼마? 6. 얘 약분하면 2 남고 약분하면 2니까 얼마? 10이다. 6C는 얼마 할까? 6 곱하기 5 곱하기 작아진 다음에 2팩 할 거니까 이렇게.
약분하니까 15. 여기 곱하면 얼마? 150 이렇게 되는 거지. 그리고 너네 나중에 익숙해지면 5C3이랑 6C가 얼마인지 너네가 외우게 될 거야. 막 외워질 거야. 지금 솔직히 몰라도 되고 하다 보면 외워질 거야, 자동적으로. 다음 ABC를 포함한 10명의 학생 중에서 5명의 위원을 선출할 때 ABC가 모두 선출되지 않는 거. 이거 어떻게 하면 될까? 내가 10명이 있어. 근데 10명 중에 이 3명은 좀 빼고 뽑을 거래. 내가 만약에 10명 중에 그냥 3명을 뽑으라 그러면 요거지. 근데 5명을 뽑는다 했네. 10명 중에 5명을 뽑으라면 이거지. 근데 내가 10명 중에 A, B, C를 빼고서 5명을 뽑고 싶대.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어떻게 하면 돼? 뭐라고? 그치, 7명 중에 5명을 뽑으면 되지. 그치? 이런 거야. 예를 들어 내가 뭐 이 우리 6명 중에 내가 예를 들어 2명을 뽑아야 돼. 근데 승민이가 갑자기 찾아와가지고 선생님 서찬이는 절대 뽑지 말아주세요 이러는 게 나한테. 그래서 서찬이? 왜? 서찬이 너무 싫었어요. 뽑지 말아주세요. 그래서 알았어, 내가 서찬이를 안 뽑을게 라고 하면 내가 뽑을 때 이제 고민할 때 서찬이는 신경 안 쓰겠지. 아예 성민이가 뽑지 말라 했으니까 이 5명 중에서만 내가 고민할 거 아니야. 그 느낌인 거지. 진짜 그렇다는 게 아니라, 맞지? 내가 10명 있어. 10명 중에 A, B, C 3명은 좀 빼고 고민하고 싶어. 그럼 내가 얘네들을 고민해? 안 하지. 7명 중에 고민하겠지. 7명 중에 5명만 뽑으면 되는 거잖아. 그럼 반대로 이렇게 물어볼게. 그럼 오히려 이번에는 서찬이가 날 찾아와서 선생님 저 반드시 좀 뽑아주세요 라고 했어. 그래 알았어 서찬아, 내가 너 반드시 뽑아줄게 라고 했어. 그럼 내가 이제 고민을 할 건데 5명 중에 고민하겠지. 서찬이는 반드시 뽑아놨으니까. 근데 5명 중에 고민하는데 문제가 뭐야? 내가 예를 들어 10명 중에 A, B, C 3명은 무조건 뽑을 거래. 그럼 내가 7명 중에 고민할 건 똑같아. 근데 만약에 A, B, C는 반드시 뽑을 거야. 그럼 내가 몇 명만 더 뽑을 생각을 갖고 있을까? 그치, 그때는 2명만 더 뽑을 생각을 가지고 있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나?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볼게. 내가 A, B, C를 안 뽑을 거야 라고 하면 7명 중에 5명을 뽑을 생각을 할 거야. A, B, C를 제외하고, 맞지? 근데 내가 A, B, C를 반드시 뽑을 거야 라고 하면 어떻게 해? 7명 중에 2명만 더 뽑을 생각을 하겠지. 그 차이야, 그 차이. 그치? 그것만 잘 하고 내가 이거 쓰기만 하면 풀 수 있잖아. 75는 얼마야? 근데 75라고 풀 거야? 아니라고. 얘 뭐로 바꿔야 돼? 72로 바꿔야 된다고. 조합을 하면 바꿀 수 있다 했잖아. 그치? 그럼 얘 72는 얼마야? 7 곱하기 6 한 다음에 2팩으로 나눈 거니까 21이네요. 이렇게 풀어주는 거지. 그치? 이렇게 풀어주면 된다. 다음. 자, 뭐 안전교육에 참여한 5명의 어린이가 4명의 요원과 함께 고무부트 탑승하는 훈련을 받으려고 한다. 근데 9명 중 4명이 먼저 고무부트에 탑승한다고 할 때 안전요원과 어린이가 적어도 1명씩 포함되도록. 그러니까 총 9명 중 4명이 먼저 탑승할 건데 안전요원과 어린이? 그러면 내가 안전요원과 어린이를 탑승시켜야 되는 거네. 같이.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딱 보니까 어린이 중에 5명 중에 2명 뽑아야 되고 안전요원 4명 중에 2명 뽑아야 되는 거네. 그래야 2명 짝지어질 거 아니야. 왜? 안전요원과 어린이가 적어도 1명씩 포함되도록 탑승해야 된다며. 그치?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어린이 5명 중에 2명 뽑아. 그치? 그 다음 안전요원 4명 중에 2명 뽑아. 그치? 이렇게 해주면 되지 않을까? 그치? 그럼 될 거 아니야. 그럼 이제 너네 먼저 타! 라고 하면 되는 거잖아. 그치? 근데 만약에 여기서 이제 문제가 더 나가서 그 보트에 어떻게 타야 되니? 라고 하면 또 달라져. 왜? 안전요원 A, B가 있으면 안전요원 A랑 어린이 누구랑 타는 거, 안전요원 A랑 어린이 누가 타는 게 막 달라지는데 지금 그것까지 물어본 게 아닌 것 같고 그냥 안전요원과 어린이가 적어도 1명씩 포함되도록. 아 잠깐! 에이씨, 적어도 1명씩이구나. 적어도 1명씩 포함되도록 탑승시키라고 했네. 맞지?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전체 경우의 수, 전체 몇 명? 9명 중에 4명을 뽑는 경우의 수에서 뭐 하면 돼? 어린이로만 구성된 경우 한번 빼주고 안전요원으로만 구성된 경우 한번 빼주면 적어도 1명씩 포함되어 있겠지. 그럼 어린이로만 구성되어 있는 경우 몇 가지야? 5명 중에 4명을 뽑는 경우. 그치? 그 다음에 안전요원만으로도 구성된 경우 몇 가지야? 4명 중에 4명 있는 경우. 이걸 빼주면 되겠지, 맞지? 그래서 얼마야? 9C4는 얼마일까? 9 곱하기 8, 7, 6분의 4 팩이 얼마지? 24인가? 3. 아이고. 2. 18 곱하기 7이니까 얼마냐?
7, 7, 8에 56. 136? 아닌데, 126? 그지? OC사는 얼마야? OC사는 OC 1이랑 똑같은 거지? 5명 중에 1명 뽑는 거? 5가지. 4C사는 얼마야? 1인 거지. 이거 빼주면 되겠네. 120까지. 다음. 6번. 어느 놀이공원에는, 어이구. 왜 이래? 왜 이래? 어느 놀이공원에는 서로 다른 놀이기구가 실내 5개, 야외 4개가 있다. 타는 순서를 고려할 때 실내 놀이기구 3개, 야외 놀이기구 2개를 골라 타는 경우의 수를 구해달래. 그럼 실내 놀이기구 5개 중에 3개 고르고 야외 놀이기구 4개 중에 2개 골라 타면 되는 거 아니야? 그지? 다네. 계산은 안 할래요. 다음 7번. 다음 집합 x에서 y로의 함수가 있는데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대. 이게 뭘 얘기하는 거지? x가 지금 집합이 1, 2, 3, 4네. y가 집합이 1, 2, 3, 4, 5, 6, 7, 8 해가지고 9까지 있네. 그지? 근데 함수라는 거 우리 뜻이 뭐라 그랬지? x에서 y로 이렇게 화살 쏘는 걸 함수라고 하잖아. 그지? 그럼 내가 얘한테 물어보는 거지. 야, 너 화살 누구한테 쏠래 하면 얘가 고민할 수 있는 게 몇 가지야? 그치, 9가지. 얘가 고민할 수 있는 건 몇 가지야? 그럼 얘 고민할 수 있는 거 10가지. 얘는 고민할 수 있는 거 몇 가지야? 원래 이제 보통 10가지 이렇게 가는 건데, 맞지? 요 조건 때문에 이제 좀 생각이 들어야지, 맞지?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뭐야? x1하고 x2랑 비교했는데, fx1하고 fx2를 비교했더니 fx가 더 크대. 이게 무슨 말이냐? x1과 x2가 서로 달라. 근데 원소야. 무슨 말이냐? 얘가 1이고 얘가 2야, 만약에. 2가 더 큰 거 맞지? 그럼 f1이랑 f2 중에 누가 더 커야 돼? f2가 더 커야 된대. 무슨 말이냐? 1이 만약에 3을 선택하잖아? 그럼 2는 몇 개 선택할 수 있어? 4부터 10까지니까 7개일 거야. 만약에 1이 3이 아니라 1이 만약에 뭐 1을 선택했어. 그럼 2가 고민할 수 있는 거 몇 가지야? 9개가 되겠지. 맞지? 그럼 경우를 좀 나눠야겠네요. 이렇게 생각을 할 거야. 맞지? 그럼 1이 만약에 1을 선택하면 이거라며. 근데 2가 만약에 4를 선택하면 3은 또 선택할 수 있는 게 달라지잖아. 그지? 너무 복잡하다고. 맞지? 그래서 어떻게 생각한 거냐면 오히려 이런 생각을 한 거야. 지금 얘가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x1, x2를 비교했을 때 x2가 더 크면 그에 따른 함수값이 더 크다라는 거지. 이걸 우리는 그냥 간단하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증가함수라고 그래. x가 커지면 y가 커지는 거. 그럼 우린 증가함수라고 그래. 증가함수는 물어볼게. 증가함수는 1대1 함수일까 아닐까? 1대1 함수가 뭐였지? x값에 따른 y값이 하나씩만 튀어나오는 거. 맞지? 그럼 x값이 다르잖아. 그 y값이 다르겠지. 더 커지니까. 얘 1대1 함수 맞아. 왜? 증가함수 이렇게 생겼잖아. 가로선 그으면 한 점에서 만나는 거 맞아. 얘 1대1 함수 맞습니다. 그럼 얘 1대1 함수 맞는데 그럼 1대1 함수면서 증가해야 되는데 근데 그냥 1대1 함수로 생각하면 안 돼. 왜? 1이 선택한 것보다 더 큰 거 선택해야 돼. 그게 너무 어렵지. 그래서 무슨 생각한 거냐면 이 새끼 1대1 함수라며. 그럼 이런 생각을 한 거야. 내가 어쨌든 여기서 화살을 총 몇 개 쏠 거냐면 4개의 화살을 쏠 거지. 그럼 이 10개 중에 화살을 맞을 놈 4명을 일단 먼저 고르자 이거야. 오히려 거꾸로. 1한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야 화살 맞을 놈 4명을 먼저 뽑아놓을게. 그 4명이 얘라고 해봐. 그러고 나서 뭐 할 거야? 1한테 이제 물어보는 거야. 야 1 너 누구 쏠래라고 물어보는 거야. 그럼 1이 쏠 수 있는 경우의 수 몇 가지야? 한 가지야. 4가지면 안 돼. 왜? 1이 만약에 4를 쐈어. 그럼 2는 누가 쏴줄 건데? 증가함수인데? x가 커지면 더 큰 놈을 쏴야 된다는데. 그지? 무슨 말이냐? 얘는 뽑기만 하면 그냥 끝나는 거야. 내가 10명 중에 4개를 뽑아놓잖아? 그럼 자동적으로 이렇게 화살을 쏴야 돼. 그래야지 증가함수지. 무슨 말인지 아나? 그래서 증가함수의 경우의 수를 고르는 방법은 얘 정의역의 원소의 개수가 몇 개인지 본 다음에 그 공역 중에 그 정의역 개수만큼 뽑기만 하면 그냥 자동적으로 화살 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나? 그래서 경우의 수는 10C4다 이렇게 풀어주면 돼. 그럼 10C4는 어떻게 돼? 10, 9, 8, 7에다가 4팩은 24니까 이렇게 나눠주면 210인가 봐. 이런 식으로 풀어주면 된다.
알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다음. 한 평면 위에 있는 서로 다른 8개의 점 중에서 어느 세 점도 한 직선 위에 있지 않을 때 주어진 점을 이어서 만들 수 있는 서로 다른 직선이 있어. 야, 이것도 되게 많이 했잖아. 이거 뭐야? 내가 막 이렇게 막 점이 8개가 있는데 여기에 A점, 뭐 B점 이렇게 있다고 해봐. 그지? 그럼 내가 점을 2개를 이어서 직선을 만들 거라며. 그럼 직선이라는 거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하면서 뭐 땡땡 이렇게 하잖아. 직선 땡땡 이렇게 얘기하지 않냐? 그럼 점이 몇 개 필요해? 2개. 그럼 뭐야? 내가 결국 8개의 점 중에 2개의 점을 뽑는다 이거지.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AB, 직선 AB라고 하는 거랑 직선 BA라고 하는 거랑 어때? 똑같지? 순서를 고려한 거야, 안 한 거야? 안 한 거야. 똑같으니까 그래서 82가 되는 거야. 근데 만약에 너네한테 반직선 AB, 반직선 땡땡을 골라달래. 그럼 얘는 어떻게 해야 돼? 80P이라고 해야 돼. 왜? 반직선 AB랑 반직선 BA랑은 다르거든. 그치? 반직선 AB는 이렇게 생기고 반직선 BA는 이렇게 생긴 거니까. 그치? 뭐 이런 걸 좀 고려하면서 해줘야 되거든. 맞지? 그래서 조합이냐 순열이냐인데 얘는 직선이니까 그냥 뭐야? 조합으로 풀면 된다 이거지. 맞지? 다음. 그럼 삼각형도 마찬가지겠지 뭐. 하여튼 뭐 문제 한번 보면 알 거야. 자, 여기도 있죠. 삼각형을 만들어야 돼. 점이 몇 개? 8개. 그 중에 3개의 점을 뽑을 거니까 당연히 삼각형 땡땡땡이라고 할 거잖아. 그럼 내가 8개 중에 뭐야? 3개를 뽑아야겠지. 그치? 근데 문제가 있지. 어떤 문제가 있어? 3개의 점을 뽑을 건데 이렇게 뽑으면 상관없어. 그럼 삼각형 만들어져. 근데 문제는 뭐야? 이 한 직선 위에 있는 요거 3개를 뽑으면 돼, 안 돼? 안 돼. 그래서 이 한 직선 위에 있는 4개 중에 3개를 뽑은 경우는 빼줘야 돼. 왜? 그건 삼각형이 안 만들어질 거거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계산은 또 할게요, 직접. 다음 10번. 자, 평행사변형은 뭐가 필요해? 우리가 지금 삼각형은 점 3개가 필요한 거잖아. 평행사변형은 뭐가 필요해? 평행선이 필요하지. 선분이 몇 개 필요해? 4개가 필요하지 않겠냐? 그래서 세로로 평행한 선분 2개, 가로로 평행한 선분 2개 필요할 거 아니야. 그럼 무슨 생각한 거냐? 세로줄이 총 몇 개 있어? 3개. 3개 중에 2개를 뽑는 거야. 그치? 아직 안 끝났어. 가로줄 몇 개 있어? 5개 중에 2개를 뽑는 거지. 그럼 평행사변형 만들어지겠지. 내가 예를 들어 얘 뽑고 얘는 얘 뽑고 얘 뽑았어. 그럼 평행사변형, 이런 평행사변형 만들어지겠지. 뭐 그런 내용이야. 다음 11번. 자, 11번은 문제 유형인데 이것도 좀 유명한 애거든. 이 분할과 분배라고 하는 건데 조나누기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조나누기. 자, 조나누기가 뭐냐면 니네 예전에 그런 거 해봤어? 걸스카우트? 아람단? 보이스카우트? 왜 그런 눈빛으로 봤었잖아. 그게 뭔 소리야 이런. 옛날에 그런 거 없었어? 초등학교 때? 안 했어? 모르겠어? 그런 거 안 했어? 그런 거 안 했냐? 그런 거 있잖아. 모임 막 이렇게 제복 입고 막 다 모여가지고 운동장에서 이렇게 캠프파이어 하고 학교에서 안 해? 있었어. 하여튼 그런 게 있어. 예를 들어 아이씨 말이 안 통하네 너네랑. 예를 들어 오케이 6명이 있어. 6명의 학생들이 있는데 내가 예를 들어 조를 나눌 거야. 조를 나눌 건데 6명 좋잖아. 5명 있다고 해보자. A, B, C, D. 이 5명인데 내가 조를 나눌 거야. 예를 들어 어떤 2개의 조로 나누려고 한대. 2개의 조. 그럼 5명이니까 딱 똑같이 못 나눌 거 아니야. 그럼 예를 들어 내가 이렇게 나눠볼게. 야, 3명 조, 2명 조로 한번 나눠보자라고 한 거야, 선생님이. 그럼 내가 이제 생각을 하겠지. 3명 조를 나눌 때 어떻게 할 거냐면 예를 들어 5명 중에 3명을 데려올 거니까 쉽게 생각하면 5명 중에 3명을 데려온 거야. 야, 5명 중에 야, 너 같은 조 이렇게 한 거야. 그지? 그럼 나머지 몇 명 남았어, 지금? 상황을 생각해봐. 5명 중에 내가 3명을 조 만들었어. 그럼 2명 남았지? 그럼 그 2명 중에 2명이 또 같은 조 이렇게 되겠지. 근데 어차피 한 가지지. 자동적으로 된다 이거지, 맞지? 얘를 만들면 자동적으로 2명 같은 조가 되는 거지. 그치? 이게 조 나누기야, 그냥 조 나누기. 그치? 근데 여기서 문제가 있지. 잘 봐. 이렇게 하면 문제가 안 돼. 이게 명수를 좀 늘려보고 이렇게 한번 바꿔볼게. 내가 6명이 있었어. 그럼 6명도 2개의 조로 한번 나눠볼까 해서 3명으로 한번 나눠보겠대. 6명 너무 많다. 너네 6명 하면 너무 헷갈릴 것 같아. 2명 할게.
아예 두 명이지. 네 명 할게. 두 명으로 나눠볼게. 예를 들어 1, 2, 3, 4라는 애가 있다고 해보자. 내가 두 명으로 나눌 거야. 그럼 내가 네 명을 두 명으로 나누는 경우의 수는 어떻게 돼? 아, 네 명을 두 명 나눌 거면 네 명 중에 일단 두 명 먼저 뽑아요. 이렇게 생각하겠지? 야, 너랑 같은 조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럼 자동적으로 뭐야? 아, 두 명 중에 두 명도 같은 조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지금 이거랑 이거랑 푸는 방법은 똑같잖아. 그지? 근데 이 밑에 있는 건 틀렸어. 왜 틀렸을까? 이 밑에 있는 건 우리가 조금 오버 카운팅을 해줬어. 좀 더 세줬어. 무슨 말이냐? 잘 봐. 좀 생각을 좀 이제 좀 해봐야 돼. 잘 봐. 내가 4명 중에 2명 할 때 예를 들어 그냥 이렇게 여학생들 4명으로 생각을 해볼 때 내가 너랑 같은 조 해서 자동적으로 2명이 같은 조가 된 상황이랑 첫 번째로 너랑 같은 조 해서 자동적으로 2명이 같은 조가 된 상황이랑 어떻겠어? 똑같지 않아?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 4명 중에 2명 뽑는 경우의 수는 분명히 6가지일 거야. 야, 1, 2랑 같은 조, 1, 3이랑 같은 조, 1, 4랑 같은 조, 2, 3 같은 조, 2, 4 같은 조, 3, 4 같은 조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6가지야. 근데 여기서 내가 1, 2를 먼저 뽑고 야, 3, 4 너 같은 조 해 라고 하는 경우랑 3, 4를 뽑고 자동적으로 1, 2가 같은 조가 된 경우랑 어때? 똑같지? 그럼 얘 6가지가 아니잖아. 실제로 6 곱하기 1에서 6이라고 하려고 그랬는데 안 되는 거잖아. 실제로 몇 가지야? 3가지일 거라고. 그지? 무슨 말이냐?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이거야. 결국 내가 5명 중에 3명, 2명으로 조 나누잖아? 그럼 그냥 5명 중에 2명 뽑고 나머지 2명 중에 2명 그냥 뽑으면 돼. 근데 내가 4명 중에 2명으로 나누잖아? 그럼 4명 중에 2명 뽑고 2명 중에 2명을 뽑을 건데 내가 이 2명과 이 2명이 똑같다 보니까 이 순서가 바뀌는 게 지금 똑같아. 그치? 그럼 이 순서 바뀐 걸 취소해줘야 돼. 취소하는 방법이 뭐라 그랬어? 나누기. 그래서 2팩으로 나눠줘야 돼. 무슨 말인지 이해 가나? 왜? 내가 1, 2 뽑고 3, 4 뽑은 거랑 3, 4 뽑고 1, 2 뽑은 거랑 똑같을 테니까. 나 여기도 1, 3 뽑고 2, 4 뽑은 거랑 여기 2, 3 뽑고 1, 3 뽑은 거랑 똑같을 거고 1, 4 뽑고 2, 3 뽑은 거랑 2, 3 뽑고 1, 3 뽑은 거랑 똑같을 거니까 분명히 반일 거라고. 2로 나눠줘야 돼. 이해 가나? 똑같은 경우니까. 그래서 명수가 똑같은 경우로 나누면 그걸 취소해줘야 되는구나를 주의해주면 돼. 자, 좀 더 한번 들어가 볼게. 잘 봐. 예를 들어 내가 6명의 사람이 있는데 걔를 2명, 3개의 조로 나누고 싶대.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냥 이렇게 하면 된다고. 6명 중에 내가 2명을 먼저 데려와 뽑아. 너네 둘 같은 조. 그 다음 나머지 몇 명 남았어? 4명 남았지. 4명 중에 2명을 또 뽑아. 너네들 같은 조. 그럼 자동적으로 그 2명 중에 2명은 같은 조라고.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라고? 분명히 내가 요거는 2명 똑같기 때문에 순서를 좀 고려해 줬다고. 그치? 그럼 그걸 뭐 해줘야 돼? 취소해 줘야 돼. 이 세 개는 얘가 1, 2, 3, 4, 5, 6이 뽑힌 경우랑 5, 6, 3, 4, 1, 2가 뽑힌 경우랑 이런 경우들이 6가지가 겹칠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알아? 그럼 취소해 줘야지. 이해가나? 근데 만약에 5명이 있어. 이렇게 했어. 그럼 얘는 어떻게 될까? 5명 중에 2명 뽑는 거 OC. 4명 중에 2명 뽑는, 3명 중에 2명 뽑는 거 나머지. 1명 중에 1명 뽑겠지? 근데 얘네 둘만 순서 바뀌는 게 지금 문제되는 거잖아. 뭐 하면 돼, 얘는? 2팩으로만 나눠주면 돼. 오케이? 이걸 우린 뭐라고 한다? 분할이라고 할 거야. 알겠지? 이걸 분할이라고 해요. 그럼 여기서 이제 분배라는 게 존재하는데 그 분배라는 건 뭐냐면 이제 이거야. 내가 얘네들을 분배했어. 그럼 예를 들어 곰, 뱀, 양, 조 이름이 이렇게 있다고 해봐. 그럼 내가 예를 들어 얘네한테 찾아간 거야. 너 조 이름 뭐 할래? 라고 물어봤어. 그럼 분배야. 너 어디 조 들어갈래? 라고 물어봤어. 저는요 곰이 좋아요 해서 곰조 들어가는 경우의 수 몇 가지? 3가지. 왜? 난 이거 뽑을지 고민했을 테니까. 그러니까 얘가 곰조 들어갔어. 그럼 얘는 이제 또 조 이름을 고민하겠지? 얘가 고민할 수 있는 거 몇 가지야? 2가지지. 얘가 곰 골랐으면 뱀이나 이제 양 중에 골라야 되니까. 얘는 자동적으로 1가지. 이것까지 곱해주는 게 분배. 분할을 해서 걔를 조를 분배시킨다 이 뜻이야. 그래서 이걸 분할 분배라고 그래. 문제를 한번 볼게. 잘 봐. 왜 이렇게 끊기냐? 다음 보면 이제 뭐 책 켜질 거야. 서로 다른 동전 6개를 똑같은 주머니 2개에 빈 주머니가 없도록 나눠 담는데
서로 다른 용전 6개를 똑같은 주머니 2개, 빈 주머니가 없도록 나눠 담는다. 그럼 생각해보자. 내가 주머니 2개에 나눠 담을 거야. 그치? 근데 6개를. 근데 6개를 2개로 나눠 담을 때 어떤 경우가 있을 거냐면 이런 경우가 있겠지. 3개 똑같이 넣는 경우도 있겠지. 근데 4개 2개 들어가는 경우도 있을 거고 5개 1개 들어가는 경우도 있겠지. 그치? 요 3가지 아니겠냐? 그치? 왜? 빈 주머니는 없어야 된다며. 그리고 주머니가 똑같다고 했기 때문에 이거 순서 바뀐 순서는 신경 안 써도 돼. 오케이. 그러고 나서 볼게. 그럼 3개로 나누는 방법을 해보자. 3개로 나누려면 어떻게 하면 돼? 6개 중에 3개를 먼저 골라. 동전을. 그치? 그럼 나머지 자동적으로 3개 중에 3개는 자동적으로 들어가. 그치? 근데 얘네들 순서가 지금 어때? 3개 똑같으니까 2팩으로 나눠줘야지. 그치? 무슨 말인지 알아? 얘네들 똑같으니까. 맞지? 그럼 얘는 뭐야? 얘는 6개 중에 4개를 골라. 그 다음 나머지 뭐야? 2개 중에 2개 자동적으로 들어가겠지. 근데 얘는 순서를 고려된 거지 이미. 맞지? 4개 2개 나눠져 있는 거니까. 그치? 그 다음 얘는 뭐야? 6개 중에 5개를 골라. 얘는 그 나머지 1개 중에 1개를 골라.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걸 다 뭐 해주면 돼? 다 거기서 더해주면 돼. 왜? 요 경우 또는 요 경우 또는 요 경우로 나눈 거니까. 3개 3개로 나누거나 4개 2개로 나누거나 5개 1개로 나누거나. 이건 분류해 준 거니까. 다음. 분하로 분배하는 경우. 자, 이제 분배까지 나오는 거야. 자, 서로 다른 5개의 사탕을 2개, 2개, 1개의 세 묶음으로 나눠서 3명의 학생에게 나눠준대. 그럼 일단 5개의 사탕을 2개, 2개, 1개로 먼저 분할해 볼게. 그럼 뭐 할 거냐? 5개 중에 2개 분할. 그 다음 3개 중에 2개 분할. 그 다음 자동적으로 1개 중에 1개 분할을 내가 이제 3명의 학생에게 나눠줄 거야. 그럼 이런 고민하겠지? 이걸 들고선 내가 이건 누구한테 줄까라고 고민할 거 아니야. A한테 줄까, B한테 줄까, C한테 줄까. 3명의 학생이니까. 얘 줄 수 있는, 고민할 수 있는 경우 3가지. 얘는 1명 줬으면 또 주면 안 되잖아. 나머지 2가지. 얘는 자동적으로 1가지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거 다 곱해주면 되는 거지. 요거까지. 무슨 말인지 알아? 이런 식으로 해주면 돼. 이걸 분할, 여기까지가 분할, 여기 분배라 그래. 알겠지? 그래서 분할과 분배 문제랍니다. 다음 대진표 작성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문제 유형 중 하는데 얘도 분할 분배랑 비슷해. 자, 보면 내가 5개의 학급이 오른쪽과 똑같이 이렇게 학급 대진표가 작성돼 있대. 그럼 내가 여기 5개의 이제 반을 여기다 반 배정을 할 건데 크게 생각을 하면 이제 분할, 이것도 분할 문제야. 이쪽 분단으로 해서 이렇게 결승으로 올라가는 경우랑 이쪽 분단으로 해서 결승으로 올라가는 경우가 다르겠지. 그래서 무슨 생각한 거냐? 5개 중에 2개 학급을 고르고 나머지 3개 학급 중에 3개 학급을 골라서 일단 분할한 거야. 근데 얘는 두 명의 순서가 개수가 다르니까 이 순서 바뀐 거 고려할 필요 없겠지? 이미 된 거야, 맞지? 그래서 내가 이런 식으로 이제 여기 집어 넣은 거야. 예를 들어 A팀, B팀이 여기 있고 C, D, E가 있어. 지금 요 상황이야. 요거는 A, B랑 C, D랑 지금 분할해 놓은 거야. 그럼 내가 이제 A, B한테 가서 이제 물어볼 거야. 야, A가 여기 들어가고 B가 여기 들어가는 경우랑 B가 여기 들어가고 A가 여기 들어가는 경우는 어때? 다른 경우라고 생각하겠지만 얘는 같은 경우야.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게 가장 좋거든. 야, A가 여기 이름 쓴다고 A가 화내? A가 여기 쓴다고 화내? 안 싸우지. 얘네 서로 왼쪽 쓸지 오른쪽 쓸지 안 싸우지. 그럼 얘는 끝난 거야. 얘는 그냥 자동이야. 그럼 끝. 근데 얘네들 볼게. 얘네 3명은 셋이 싸울까? 싸울 거야. 왜? 난 여기 쓰고 싶은데라고 분명히 싸울 거 아니야. 그럼 여기 쓸 놈을 골라야 되지. 뭐 하면 돼? 야, 3명 중에 1명 중에 저기 들어가 라고 하는 거야. 그럼 얘가 예를 들어 C가 여기 들어갔어. 그럼 D하고 E가 여기 요렇게 쓸지 요렇게 쓸지 싸워? 그건 안 싸운다고. 그럼 끝난 거야. 똑같은 경우야. 그래서 요것만 계산해주면 돼. 그래서 얘네들이 자리 바꾸면 싸울 것 같다. 그러면 그때 이거 경우수 나눠주면 되는 거야. 조금 어렵지?